지금 여러분 에어컨 없이 40도를 버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 열어봤자 들어오는 건 바깥에 40도 찜통 공기, 선풍기 틀어봤자 헤어드라이어 뜨거운 바람만 돌고 있는 거고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방 안 공기가 안 식으니까 땀범벅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땀이 쫙 나면서 소름 돋지 않나요? 저만 해도 여름에 에어컨 딱 10분만 고장나거나 정전돼도 살려줘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에어컨 없이 40도라니 이건 거의 창문 없는 사우나에 갇힌 거나 다름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이 상황이 2026년 여름 유럽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쩌다 한번 정전돼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대부분은 애초에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켠 게 아니라 아예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몇몇 나라는 폭염 한복판에서도 에어컨 트는 건 좀 그렇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말이 되나요? 하나씩 가보시죠. 여러분, 에어컨 보급률 세계 1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미국, 일본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무려 98%. 우리 집 10곳 중 거의 10곳 전부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름 에어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여름에 집에 에어컨이 없다? 이건 한국인 기준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유럽은 몇 %일까요? 여기서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 56%, 스페인 41%까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25%, 영국은 5%, 그리고 독일은 3%입니다. 3%요. 100집 중에 97집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독일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자동차 기계로 유람을 떠나는 나라가 에어컨 하나를 이렇게까지 안 쓴다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집계한 자료라 신뢰도도 높은데 진짜였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90%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진국이라서 다 잘 갖춰져 있다는 상식이 아예 뒤집히는 사례인 거죠. 부자 나라라고 다 에어컨을 잘 갖추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유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해지죠.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에어컨을 거부했을까요? 답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후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북유럽은 원래 여름 평균 기온이 27도를 넘기는 날이 손에 꼽혔거든요. 생각해보면 부럽기도 해요. 아니, 여름에도 27도 안 넘어가면 굳이 에어컨 안 사고 살만했겠네? 싶잖아요. 우리가 아는 푹푹 찌는 열대야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둘째, 이건 좀 의외인데요. 환경에 대한 태도 문제예요. 서유럽에서는 에어컨이 그냥 가전제품이 아니라 과소비와 탄소 배출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에어컨 트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에어컨 좀 그만 켜라고 훈수를 뒀던 전적까지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이런 폭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였던 거죠. 셋째, 이게 진짜 반전인데요.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집이 많아요. 유럽 도심의 오래된 건물들, 100년, 200년 된 건물이 수두룩한데 이런 건물에는 실외기 놓을 자리도 없고 벽에 구멍 뚫는 것 자체가 문화재법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오히려 두꺼운 석조벽과 나무 셔터로 낮 동안 열을 차단하는 수백 년 된 방식으로 여름을 버텨왔어요. 낮에는 셔터를 딱 닫아버리면 실내가 바깥보다 서늘했거든요. 문제는 이 방식이 30도 안팎의 여름에는 통했지만 40도가 넘는 폭염에는 전혀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넷째, 전기 요금과 전력망 문제도 있어요. 유럽은 전기 요금이 원래도 비싼 편인데 에어컨을 갑자기 다 틀면 전력망 자체가 감당을 못하는 구조였어요. 폭염이 오면 발전소가 오히려 냉각수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경우까지 있었으니 에어컨을 늘리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정책 전체를 흔드는 문제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유럽은 원래 이런 나라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2026년 5월과 6월 진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체코 41.9도, 폴란드 40.5도, 프랑스는 43도까지 치솟았어요. 6월 기온으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서 트램 운행이 중단됐고 프랑스에서는 학교만 3,000여 곳이, 영국에서는 학교 2,000곳 넘게 문을 닫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만 1,000명이 넘었고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사고 사망자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예요. 온전히 더위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특히 위험했던 건 노년층이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홀로 지내는 고령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는데 20년 전인 2003년 대폭염 때와
똑같은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 하나 들어갑니다. 이 폭염 단순히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원인을 더 파봤는데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미세먼지와 황산염, 에어로졸 배출을 열심히 줄여왔어요. 사람들 건강을 위한 누가 봐도 착한 정책이었죠. 근데 이 에어로졸 입자들이 사실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표면을 살짝 식혀주는 가림막 역할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늘을 깨끗하게 만들수록 오히려 태양열이 더 그대로 땅에 꽂히게 된 거죠. 좋은 일 하려다 다른 문제를 키운 전문가들이 환경 신데믹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제트기류가 멈추고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기오염 감축, 기상정체, 지구온난화라는 세 가지 나쁜 조건이 최악의 타이밍으로 맞물린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환경 생각해서 대기오염 줄이고 에어컨도 안 켰는데 그 깨끗해진 하늘 때문에 태양빛을 직격으로 맞게 됐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재밌는 건 같은 시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오히려 서늘했다는 거예요. 유럽이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평년보다 선선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에어컨 켜지 말라고 훈수 두던 서양인들, 정작 자기들은 이런 찜통더위 맛본 적도 없었던 거냐는 우픈 반응들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만하던 유럽이 폭염 앞에서 결국 고집을 꺾었습니다. 독일 온라인 쇼핑몰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늘었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무려 108%가 증가했습니다.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에어컨 수요를 싹 쓸어 담아간 게 누구냐면 바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미국의 캐리어, 일본의 다이킨 같은 회사들 주가까지 들썩였습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살짝 국뽕 차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에어컨은 사치다, 탄소 배출이다, 선비질하던 유럽이 막상 살이 타들어 갈 것 같으니까 결국 한국산 에어컨 사려고 줄을 선 거잖아요. 더위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게 딱 증명된 셈이죠. 한국이 에어컨 강국이 된 것도 신기합니다. 1968년 지금의 LG전자인 금성사가 국내 최초로 창문형 에어컨을 내놓았고 불과 반세기 만에 보급률 3%에서 98%까지 간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에어컨 보급률 3%짜리 나라에 에어컨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유럽이 더위 못 견뎌서 에어컨 샀다 정도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수백 년 동안 두꺼운 돌벽과 나무 셔터로 버텨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해버린 기후체계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거니까요. 우리는 이미 에어컨 없이는 여름의 하루도 못 버티는 몸이 됐잖아요. 유럽 사람들도 이제야 그 에어컨의 노예가 되는 첫발을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후학자들이 이런 이례적인 폭염이 앞으로 훨씬 더 자주 찾아올 거라고 경고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유럽도 우리처럼 모든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 여름만 지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이라면 40도 폭염에 에어컨 없이 버티실 수 있겠어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